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미섭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혁신과 변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승일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착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희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2년 12월 딱 2년이 되었습니다. 공립치매전담면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강주 시민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그리고 공공의 역할을 다해서 편안한 어르신의 노후와 그리고 보호자의 삶을 위한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건이었습니다. 구정질문 진행 시 청장님과 진심 어린 답변을 주고받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통합복지국장님께서는 신축보다는 공경형 요양시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치매 안심마을 비용으로 치매마을과 같은 컨텐츠 구축을 통해서 치매 친화도시, 치매 안심도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비전을 주셔서 저는 공공형 요양시설의 건립에 대해서 기대를 안고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 우리 서구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24년 보건복지부가 실행하고 있는 공모에도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공립치매전담면 복합요양시설은 21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2년 11월 결국 사업은 철회되었습니다. 철회 이유는 크게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그리고 신축 부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2020년 6월 30일 날 도시계획선이 없어진 것을 저희 행정은 1년 5개월이 지난 21년 11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재산이었다면 도시계획선 언제 도로가 날 거라는 것은 늘 보고 있었을 거랍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립치매전담면 복합요양시설의 사업 철회는 서구가 차별화된 복지 부분 대표 지자체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구청은 2024년 12월 교부받았던 국비 약 30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그간 소요된 행정 낭비와 사업 무산으로 인한 용역비, 매몰 비용 등의 예산 낭비를 지적할 수 없으며 어렵게 확보했던 50억은 어디로 썼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1월 고령사회 정책과에서 공립치매전담면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중단하면서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간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TF팀과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공공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민간 서비스의 질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김해 시립요양원도 방문을 했고 하동군 치매요양원도 다녀왔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공공요양시설의 운영의 장단점과 어려운 점, 개선할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1년여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TF팀은 미래혁신위원회 보건분과를 통해 주간보호 및 요양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신축을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청장님의 말씀을 들었고 권고안이 서구청에 제출되었고 승인되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년 10월 구정질문 이후 공립치매전담면 복합요양시설 추진을 위해 고령사회 정책과의 노력과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립치매전담면 복합요양시설 건립 방향성을 검토하면서 몇몇 부지가 논의되었습니다. 구소유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든지 비영리 범인 유휴부지, 다른 부지, 기존 민간요양시설 매입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어린이집 2곳이 선정되었는데 선정 사유와 선정 과정에서 타 부서와 업무 공유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3년 11월 20일 시설 신축 관련된 서창동 부지에 23년 11월 20일 하청 점용 허가가 승인돼서 진출입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행하기 위한 서구청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에 대한 구정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게릴라성 폭우, 가뭄, 태풍, 한파, 폭설 등 극단적이고 급격한 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다수의 온열 질환자와 온열 질환 의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채소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5% 올라 서민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의 활동에 따른 탄소 배출 증가로 온실가스의 축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만년의 사도, 서서히 올랐던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100년 만에 1도로 올랐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1도가 더 올랐을 경우 지구는 파국적인 위험에 맞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 2015년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8년 열린 IPCC 48차 회의에서 지구 평년 기온 온도 1.5도씨 상승 예상 시점을 23년에서 2052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인 2021년 4월 발표한 6차 보고서에서는 예상 시점이 10년 앞당겨진 2020년에서 2042년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훗날 얘기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여 2019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기후 목표 상향 동맹을 자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통해 지구온도 1.5도씨 상승을 달성하자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언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50년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서구도 2045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선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지자체 중장기 감축 목표를 2030년 기준으로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이 수립한 감축 목표와 주요 실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쓰레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회용기 사용 그리고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동시장 통맥축제, 서창 억새축제, 동행사 등에서 쓰레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 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미섭 의원님께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총 2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추진을 위한 현재까지 집행부의 노력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의원님께서는 구정질 때 사업 중단이 아닌 신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구에서도 역시 신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증가라는 사회 여건의 변화, 건축 단가 상승에 따른 과다한 구비 부담, 매입부지 진출입로 문제 이 부분은 나중에 해결은 됐습니다만 당시에 매입부지 진출입로 문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같은 해 11월에 10월에 말씀이 있으신 한 달 후에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자문 그리고 치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자 2023년 4월부터 오미섭 의원님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 또가 참여하는 그런 치매 돌봄 공공성 강화 TF팀을 운영하여 하동군 그리고 김해시 등 2개소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TF팀에서는 같은 해 8월에 치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치매 전담형 시설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주간 보호 및 노인 요양시설 또는 단기 보호시설 포함한 복합시설 신축을 우선 검토해라라는 공고안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공고에 기반하여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고민해 왔습니다. 하동군, 김해시 등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사각인 중증치매 어르신 돌봄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성에 기반한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노사 갈등 심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축할 만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구비 부담이, 사실 2018년도에는 총 사업비 59억 원 중에 구비 부담이 4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만, 2023년도 우리가 TF팀의 공고안을 받아들인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약 총 사업비가 105억 원으로 78억 원 정도가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벌써 지방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22년 대비 약 한 200억 원 정도가 감소하고, 또 24년도에도 약 200억 이상의 교부금과 교부세가 감소하리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좀 유보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구에서 차라리 유보 통합과 연계하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휴 공간으로 확보한 후에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건립 방향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건립 방향을 모색을 그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유보 통합을 좀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저희가 좀 유휴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그러한 유휴 공간이 유휴 공간 확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선정 사유 및 선정 과정, 타부서 협의 사항 관련 말씀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에서 소유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5개입니다. 이 중에서 적정한 곳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아직 최종 선정까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지금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구의 재산인 만큼 유보 통합과 함께 교육청은 지금 무상 양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으로 확보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의 업무 공유 관련해서는 공립 치매 전담형 복합 요양시설 건립 주관 부서인 고령사회정책과 그리고 유보 통합 협의를 진행하는 양성평등과, 그래서 양 부서가 통합복지국 국가장회의 등을 통하여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창동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창동 부지 인근에는 지금 광주시에서 총 사업비 25억 원 규모로 영산강 서창 감성 조망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총 사업비 10억 5천만 원으로 노을과 억새를 조망하고 나눔을 실천했던 뱃사공 박호련을 기념하는 나눔 누리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창동 부지를 주변 테마와 어울리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으며, 광주시 관련 부서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해 가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 지방 교부세 교부금이 또 22년 대비 224억 원이 감소했고요. 지방 재정 여건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당장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하는 데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 24년도 교부금 내시액을 당초 751억으로 통보했습니다만 699억으로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또 지금 52억이 또 감액되는 상황. 앞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교부금과 예산이 계속 좀 감축되는 이러한 이 기조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매 국가 책임제 실행을 위한 서구청의 방향성 및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치매 국가 책임제는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대표 복지 정책으로 치매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서구청 역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과 사회, 국가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데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치매 안심센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22년도 9억 5,600만 원 대비 25년에는 7억 5천만 원으로 간회시가 되어서 21.5%가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단위에서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치매 환자 지원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치매 조기 검진 그리고 치매 예방과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 2,85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 그리고 숲 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통합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하여 종교시설, 시장,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검진에 중점을 두고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최초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감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치매 환자를 발굴, 등록, 관리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주요 실천 방안 및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진행 사항 및 주요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시 목표와 연계하여 2030년까지 2018년도 기준 배출량 185만 7천 톤 대비 45%인 83만 6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말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의 지침 변경으로 지자체 컨설팅 일정이 추가돼서 1차 컨설팅은 완료하였고 추후에 2차 컨설팅을 거쳐서 내년 5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중간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온실가스 배출은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각각 52%, 33%로 이 건물, 수송 두 부분을 합해서
약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등 산업단지가 밀집된 타 자치구에 비해 도심에 위치한 특성상 건물 그리고 수송 부분의 배출 비중이 높아서 해당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물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탄소 감축, 소통 채널 개설과 다양한 감탄 사업으로 주민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엔 환경 교육을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인식 개선과 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수송 부문은 자동차 운행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며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최근 광주시에서 발표한 광천권역 대자보 교통대책과 연계한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걷기 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중에 감축 실적이 우수한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 도심 내 흡수원 확대 등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탄소 중립 이행의 지침이 될 서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2030 탄소 중립 중장기 목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회용품 과다 사용 등에 따른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다회용기 세척장을 구축해서 각종 회의, 행사, 축제 개최 시 다회용 컵 및 다회용기를 지원하였으며 서구 지역 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다회용기 재사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회용 컵을 청사 인근 카페에 지원하고 관내 식당, 카페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그리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포장, 배달 음식 수요 증가와 함께 23년 11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리 방안 발표에 따른 저감 정책이 철회됨으로 인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공부문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일회용품 모니터링단을 청사 출입구에 배치하여 일회용품 반입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점, 마트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서창 억새축제 개최 시 지원한 다회용 컵과 접시, 젓가락 등 다회용기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면기, 찬 그릇 등 다회용기를 추가 지원하고 일회용품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량 및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오민석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보고 하려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문광호 국장님 한번 답변석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보충 질문 이번에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서창동에 매입했던 공립치매형 전담 요양시설을 살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부지의 모습이 지금은 무수한 잡목이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무덤처럼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년간 방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저기에 새로운 역사가 생겼을 건데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무덤처럼 생겼는지, 그 흙을 그때 팠다가 흙을 돋구면서 저 사업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저렇게 잡목과 무성한 수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기괴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충 질문을 시작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 그 구소유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신청 대상 선정 그 대상자인 유덕 하나 어린이집이 언제 어떻게 신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합복지국장 문광호입니다. 잠시 자료를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 예. 우선 그 특정한 어린이집 2개소가 그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덕 하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그 말씀은 조금 이따 하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답변서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답변서에서는 선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3월부터 나와서 유덕 하나 어린이집과 서구 중앙 어린이집이 선정돼서 그것을 올 3월부터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그러면서 올 8월에 공모 신청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과 저와 좀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 국장님은 말씀을 7월에 드리겠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서로 뭐 여기서 서로 잘잘못을 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 아니, 그냥 네. 그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그럼 회의록을 가져올까요?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의원님께서 하시고 나면 질문을 하시고 나면 예. 우리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예. 또 끝나고 나면 우리 의원님 하시면 중간중간 끼지 마시고요. 예. 딱 명확히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다시 회의록 가져와서 또 해볼까요? 국장님 7월에 오셨잖아요. 예. 네. 네, 일단 하나 어린이집이 어떻게 신축되었는지 말씀해 유덕 주시죠. 어린이집은 최초 198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아니요. 예. 언제 신축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리모델링 신축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2020년, 21년에 그 신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언제 어떻게 신축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하고 21년에 어떻게요? 그 하나금융그룹의 그 지원 사업의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 결과에 따라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금융의 그 백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취지를 혹시 아십니까? 예, 그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그 지원 사업을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극복 그리고 인구 소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잘 모르신다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혹시 예산을 혹시 아신가요? 하나금융과 우리 구 예산과 국시비? 예, 총 23억인데요. 추가 나중에 돼서 25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10억 7천 정도 나왔고요. 예. 우리 구비는 2억 3천 정도 들어가고 국시비 교부금 이렇게 해서 예. 25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과 3년 만에 신축된 건물을 예. 노인 요양시설로 리모델링 한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십니까? 하나금융에서 신축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금융과 우리 또 서구청에 MOU 협약도 있습니다. 예. 이게 합리적이고 면밀한 검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류 공간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21년도에 신축한 25억을 들여서 21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지금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네. 그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게 네. 합리적인 판단인지 면밀한 검토인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유덕 어린이집을 하나금융그룹의 그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유보통합이 진행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가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그 유보통합이라는 정부 시책에 근거해서 그곳이 어떤 5개의 지금 그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구소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이 우리 구소유이기 때문에 무상양해하지 않고 유유 공간으로 우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청장님께서도 그 답변을 하셨지만요. 그래서 그 우리 구소유의 그 시설이 우리 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유유 공간으로 알겠습니다.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를 3월달에 서구중앙 어린이집하고 예. 유덕 하나 어린이집을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 어린이집 뭐 운영자하고는 소통을 예. 했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예. 거기 있는 운영자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현재 120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지금 그 원장은 내년에 어떻게 원생을 모집할까에 몰두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예.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그럴까요? 그 원생은 또 어디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올 8월을 생각하고 그렇게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예. 계속 대답을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구에서 뭐 우리 건물이니까 예. 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뭐 해도 되는 건지 구소유면 그리고 말씀에 또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게 예를 들면 무상대여 이게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무상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예.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청장님의 답변서 보니 활용할 걸로 상의 중이고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유독 하나 어린이집이 말씀대로 신축한 지 25억을 들여 신청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청장님 답변서처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된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잠시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서 임시 방편적이고 그냥 즉흥적인 행정을 한지 좀 신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15페이지 답변서에 보면은 청장님 답변서입니다. 뭐 용이성, 면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곳 2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최종 선정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저에게 와서 올 8월에 공모 신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기 전에 올 8월이 바로 됐습니다. 근데 7월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유보통합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서가 왜 서로가 말이 다른지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부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길게는 짧게는 내년 8월까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유관부서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관련된 유관부서 내년 8월까지 보고 있는데 주관부서는 저한테 와서 올 8월에는 못하니 이게 유보통합이 올 12월이나 1월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내년에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라고 처음엔 또 그래요. 그걸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 도중에 다른 유관부서는 유보통합을 내년 8월까지 보고 있으며 길게 본 로드맵은 27년까지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서 간에 내가 같이 공유된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서는 청장님 답변에는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유보통합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20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관한 보육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님, 예. 제가 질문을 뭘로 들었냐면요. 예. 유관부서가 예. 유관부서는 내년 8월이라고 상임위에서 모든 부서가 보고를 했고 예. 주관부서는 예. 올 12월에서 1월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공유를 하셨냐 여쭤봤더니 업무 공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요.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구 통합이기 때문에 해당 그 지침이나 로드맵에 근거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장님. 로드맵에 의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영어로 물어보나요? 지금 국장님 예. 부서가 서로 다르다는 그러면 협업 공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시기를 이 두 개 어린이집 두 개를 하겠다라고 공유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두 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종 선정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그럼 왜 선정을 했다고 계속 3월부터 얘기를 하셨습니까? 선정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국장님 그때 여기 안 계셨잖아요. 국장님 지금 아니 제가 회의록을 아니 제가 의원님께서 이 구정 질문부터 회의록을 볼까요? 2022년 10월 구정 질문부터 지금까지 사항을 제가 일일이 다 그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유덕 하나 어린이집과 다른 중앙 화정 어린이집 서구중앙 어린이집 서구중앙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이렇게 본회의나 혹은 상임위 과정에서 저희의 입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봤는데요. 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아니 제가 다 저는 읽어봤는데 확인하지 정확하게 못했다는 보고를 말씀입니다. 받았고요. 예, 저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고요. 주간 부서에게. 예. 국장님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게 맞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모든 사람의 시간들이 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은 부서가 뭐 어떤 부서는 지금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주간 부서는 그래 올 8월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12월 아니면 1월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년 8월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 부서의 답입니다. 근데 유관 부서는 이거 내년 8월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의하기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라고 유관부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미루어 추측하면 내년 8월이 되면 또 우리 주관부서는 또 그러겠죠. 유보통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공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업을 철수할 때 페널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30억이란 돈을 반납을 하는데 페널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은하 국장님부터 모든 국장님이 있었는데 국장님 전에 누구시죠? 문재용 국장, 예, 페널티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광 국장님 7월 달에 오셔서 페널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하니 페널티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30억을 반납을 했는데 왜 페널티가 없겠습니까? 지침서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페널티 언제 알고 계셨고 페널티 기간은 언제이고 기간이 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페널티에 대해서는 그 보건복지부 이 노인 관련 시설 공모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한 차례 이렇게 공문이 오는데요. 제가 7월에 통합복지국장으로 와서 일련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제가 관련 지침을 살펴보니 거기에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고 반납한 경우에 향후 3년간 이렇게 페널티가 있다,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 대상은 법인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국장님, 그 전에 부서에서는 그걸 검토하지 않았나요?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지침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만 그거를 아시는 거네요. 그럼 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어야 되나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 3년간 페널티 있습니다. 공모 신청 못 합니다.
네. 여튼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지침 사항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막상 다치니까 급하게 검토하고 이제 페널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페널티를 알았으면 집행부에서도 편했을 겁니다. 저도 역시 2년 동안 이 여기에 열정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 안 되니까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냥 현재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내년에 공모할게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공모할게요. 이러고 있습니다. 진실성이랑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치매형 공립병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이 필요하다고 선택했던 것도 서구청이었고,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어려웠던 예산들을 따냈던 데도 서구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도대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보하지 못한 점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이 사라진 것을 1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 부지 매입비, 뭐 그거는 그래요. 다음에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흉물처럼 묘지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또 청장님께서 뭐 광주시랑 해서 아름답게 꾸미신다니까 아름답게 꾸미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면서 용역비 2억 원이 1억 8천이 낭비됐습니다. 예산 낭비, 행정 낭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 홈페이지에서 정책 실명제를 보았습니다. 혹시 정책 실명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이 좀 알 것 같은데. 제가 그 개략적인 건 아는데 답변하기에는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책 실명제 그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맞습니다. 질문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 그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아마 그 질문을 네, 하실 맞습니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 인구 증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 요양 서비스 확충이 매우 필요한, 그래서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공공 요양 시설을 확충해서 부양 가족들의 부담 경감, 또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정책 실명제를 이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의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사진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사업 내역서 정보 공개 자료 일체, 이걸 제가 요구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떤 게 왔나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전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계약 심사 의뢰 그리고 BF 애비 인증 심의 22년 6월 12일입니다.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출한 서류는 저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겁니다. 근데 저한테 제출한 서류는 이게 왔습니다. 지금 빨간 줄로 쳐 있는데요. 두 개가 갑자기 생겼어요.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22년 5월 12일 BF 애비 인증 심의가 홈페이지에서는 끝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2년 11월 16일 구조조정위원회 심의, 그리고 22년 11월 22일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사업 중단이 갑자기 생겨서 저한테 왔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문서 허위 문서 아닙니까? 글쎄 제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이어서 여기서 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답변 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자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네.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정책 실명제, 중요 현안 문제. 예를 들면 주민들과 관련된 구정 현황이나 아니면 1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갔을 때는 정책 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립병 침해 전담형 두 가지 요소를 다 하기 때문에 실명제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22년 5월 달에 멈춰 있다라는 거죠. BF 예비 인증 심의. 주민들은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22년 5월 20일부터 지금 계속 BF 예비 인증 심의하고 있나 보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거와 다른 게 튀어나왔습니다. 말씀대로 구조조정위원회를 했고 22년 11월 달에 그리고 사업을 중단했다. 11월 22일 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의회에서 서류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현재 홈페이지에는 22년 5월에서 BF 인증 과정을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는 22년 11월 것까지 지금 나와 있다. 뭐 하여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계속 했었어야 되나 게재하지 않고 있는 담당자의 뭐 누락, 오류, 실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그 자료가 그것이 100%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잘못된 자료가 우리 의원님께 제출됐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체를 보면 저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분들이 더 좀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은 듭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도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상세하기 위해서 그냥 서류를 만들어 온 거죠. 급조해서. 제가 만약 이것만 봤다면 아마 못 찾았을 겁니다. 직접 검색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요. 그게 홈페이지에 이게 6개월 만에 한 번씩 올려야 되는 겁니다.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네. 지금 2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장님과 같이 22년도 10월 달에 보충 질문할 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비록 사업은 못했을지언정 어느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에 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게 됐는지 체계적인 자료를 마련해 놔야만 우리 서구청도 어쨌든 할 수 있고 저희 의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만 대답하고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분명히 그러셔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계적인 자료 만들어 달라고. 물론 이 일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애쓰셨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자료는 적어도 만들어야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있고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은 책임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러셨죠. 미래혁신위원회 오셔서 구청장 출마할 때 그 방송 출연해서 본인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토론을 하셨다고 미래혁신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 저 본 의원도 복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구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자마자 이거를 저는 추켜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걸 중단을 한다 하니 당선되자마자 10월 달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만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정말 제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때 저랑 분명히 대화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지금은
저 홈페이지처럼 멈춰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페널티가 있는지도 모르고 3년간 할 수 없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청장님은 답변서를 쓰고 계시고, 정말 제가 뭐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쏟아부은 열정 저도 그렇고, 또 어렵게 모신 민간 TF 전문가들, 그분들 모시고 바쁜 시간에 하남과 김해를 다녀오고, 차라리 실행이 어려울 것 같았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때 구정 질문한 것처럼 민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저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겠다라고, 공모하겠다라고 일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침도 살펴보지 않고, 부서 간에 업무 공유도 되지 않고, 어디는 12월 달에 하네, 어디는 7월에 하네, 이러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 저희가 지금 공공성 TF 공고안을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은. 그렇지만 지금 청장님은 공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겁니다. 또 청장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인수위원회 공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요. TF팀은 민간협력팀입니다. 하지만 TF팀의 역할과 권고가 우리 서구청 행정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TF팀의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었고 그동안 논의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청의 TF팀은 신뢰를 잃을 거라 생각됩니다. 권고해봤자 뭐합니까? 그때뿐인걸요. 이미 미래혁신위원회 분들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거듭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공공성 강화 TF팀 그분들에게 진행 사항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분들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정의 무책임함과 신뢰할 수 없는 모습.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TF팀의 역할과 권고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께서 쭉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소회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TF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해를 더 돕기 쉬우실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먼저 오늘 오미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상당 부분의 내용들 중에 좀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알았던 내용들도 좀 한 절반 이상은 처음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런 전반적인 일 전체에 대해서 업무를 꿰뚫지 못했고 정확한 보고와 또 일 처리를 위한 그런 제가 정보 수집도 좀 부족했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일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데 있어서도 많이 미흡했구나라는 점에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 스스로가 좀 더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의 업무 공유 그렇게 엉터리로 지금 되고 있었단 말씀, 현재 우리 조직을 진단해 주는 그런 우리의 현재 주소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국장들 간에 같은 국장인데 시기가 다르면서 답변이 달랐던 점, 또 홈페이지에 시계는 22년 5월로 멈춰 있었던 점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돌아가서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 직원들과 좀 더 깊이 있게 일을 좀 꼼꼼히 챙겨야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공립 치매 전담형 복합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의원님 그렇습니다.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딱 2년 전에 의원님과 저랑 이런 말씀 나눴었고요. 과연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까지도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매몰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도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의 문제 제기시고 그리고 저희가 TF도 가동도 사실은 제가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TF까지 가동해서 한 5개월 동안에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신축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데 제가 어느 복지법인이라고는 정확히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법인에서 하고자 해서 그 건물까지 다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가서
보고 했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예, 안 됐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은 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로지 이제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켜들었을 때 건축비는 거의 50% 지금 한 70~80%가 더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던 참에 이렇게 우리가 유보통합을 통한 우리 구소유의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그래도 가장 근접했겠구나라고까지만 얘기 듣고 그 뒤로는 제가 좀 챙기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고 엉뚱한 또 대답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TF팀에서 이 공고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제가 그 TF를 제안을 드렸었고 TF팀에서 하는 그 공고안에 대해서 또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앞으로는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TF가 이제 여러 TF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고안에 대한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바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관련된 TF에서 주셨던 내용은 저희가 당시에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만의 보고 정보만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미처 못 챙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했던 페널티를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론 청장님께서도 신축 그 권고안을 그래 받아들이겠다고 진심으로 또 전 그 진심으로 느낍니다. 거짓으로가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있으면 3년 못합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지춘서서 봤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몇 번을 여쭤봤습니다. 페널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페널티 있고 신축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부서에서는 유보통합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유하는 것도 서로 부서마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2년간의 총체적 과정을 생각해보면 성의 없는 문서 작성, 그리고 임시 방편적인 문제 해결 방식, 일이 생길 때마다 말을 바꾸는 모습,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 물론 사업 진행하기 어렵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TFTV에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그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모면체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청장님 말씀처럼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도 앞으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대안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시고 지금 저희도 고생하고 있고 청장님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데 제가 어찌 혼자 하겠습니까? 제발 진실되게 보고해 주시고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장님의 답변서를 보고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추진은 어렵다라고 인지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우니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거나 하는 걸로 저는 인지하겠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사업 중단이죠. 포기죠. 아니 방향은 유보통합 위에는 사실 유보통합은 아시다시피 언제 될지 모릅니다. 27년까지도 그러면 청장님께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청장님 다시 되셔서 들어온다면 몰라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그 방안뿐이었고 당시에 늦어도 25년 말까지는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또 환경이 또 그러한 환경이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27년이 가고 그렇다 버리면 이거는 거의 유예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이니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 사업은 포기하고 중단된 걸로 저도 인지하고 저 나름대로 계속 현재 민간 서비스의 요양시설과 요양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 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있다면 우리 서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정말 기준이 되고 깃발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그때 기후로 좀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22년 구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열심히 이 부분에서 해보겠습니다.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말씀들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보고 또 그때그때 그 내용에 따라서 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보고 내용들 제가 민선 8기 와서 좀 그러지 말자라고 2년 동안을 물론 많은 분야에서 또 많이 그러지 않는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아직도 좀 저희가 갈 길이 좀 멀구나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 꼭 구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후기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손민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혹시 기후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까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혹시 어떤 걸로 이해를 하셨을까요? 앞에만 좀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앞에만 제가 설명하면 얼른 기억이 안 나요. 퀴즈도 아니고. 네, 기후 감수성이라는 그냥 그런 겁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체감하고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실생활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 방안을 찾는 게 바로 기후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에너지 전략에 집에서 하는 뭐 플러그 뭐 뽑기라든지 뭐 플라스틱 사용 안 하기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하기 전에 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 사진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이 그 10월 17일 진행된 서창 억새축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용기 사진입니다. 이제 언뜻 보면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음료가 담겨 있는 저기 일회용 컵, 그리고 5인절미 음료 종이컵, 그리고 각종 쓰레기.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 돼 있고 일회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축제나 이럴 때는 되게 다회용기 좀 사용해 주시고 많은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워서 그랬겠죠. 그리고 다행히도 또 쓴 것도 제가 봤으니까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청장님 답변 보시면 그 일회용품 반입 근절을 위해 그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모니터링단도 좀 구성하시고. 그래서 청장 그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일회용품 반입 근절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문에 사실은 이제 광범위한 것을 포함을 한데요. 이제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거, 실현 가능한 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설선해서 어떤 일회용품 규제라든가 물론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은 공고 사항이지만은 우리부터 잘 지켜 나가자.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뭐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 금지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위해서 예.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내년도에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우리 구청의 청사에는 일회용품 그런 모니터링단을 사실은 배치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선 배치를 해서 그 반입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제 대규모 축제에
그동안에 뭐 다해용컵 내지는 다해용기 이런 지원들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를 파악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 예. 일회용품 반입 근절에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시적인 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 답변서에 나온.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대규모 축제에는 일단은 축제 부서하고 사전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전 계획을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나서 그 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 이행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사진을 또 하나 봤어요. 그 저기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시청에 있는 광주리컵, 제가 볼 때 오른쪽이군요. 앞이니까. 하여튼 광주리컵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우리 서구 다이언컵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회용을 좀 안 쓰지 않으려면 좀 그 강주리 컵 같은 거 보면 약간 투명하고 어떤 강력한 좀 재질로 됐으면서도 위생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내부가 보이니까 좀 깔끔하고 좀 모델이 좀 예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종이 빨대를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우리 서구청 다이언컵은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주고 있고 종이 밴드를 그대로 다시 또 꽂아주고 물론 차갑고 뜨거우니까 종이 밴드 넣어주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없애기 위해서 우리 카페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좀 컵을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매몰 비용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앞으로를 더 생각한다면 좀 더 예쁜 디자인에 좀 깔끔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커피집 가면 되게 컵이 예쁘니까 커피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다회용 컵에 대해서 좀 매력적이고 좀 예쁜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용 컵들이 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청장님 답변서 보고 했습니다.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서구만의 계획이 있다라고 서구만의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리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또 실현 가능하고 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선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사실 우리 그 탄소 중립 부분에 있어서는 감탄 활동 내지는 감탄 서구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탄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탄소를 줄인다. 그럼으로써 감동을 준다. 이런 중의적인 표현인데 사실 민선 8기 들어서 이런 감탄 서구에 맞는 감탄 정책을 개발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동해 지평도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감탄 마을이거든요. 우리 동 BI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의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민간에서 이런 감탄 활동은 일상 생활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에너지 전략 물론 이제 손쉬운 일이지만은 사실상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일상 가정에서부터 솔선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 네. 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기관, 행정이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 내에서는 깨끗이 씻고 잘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10일하고 12일 날 저희가 두 차례에 걸려서 기후위기 관련 소관부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서류가 미비돼서 성의 없는 자료 준비에 있어서 1차 업무 보고가 파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다시 시간을 내서 2차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만 봐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 부서가 관심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업무 보고 때 보니까 44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44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에 비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이나 효과성은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나열식,
예를 들면 실천이 좀 수반되지 않는, 아까 봤던 좀 약간 쓰레기통 속 같은 느낌? 예. 밖으로는 다 됐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까 보여줬던 쓰레기통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아프리카 중앙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거기는 비닐봉지를 아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독일 토트나우베르크에서는 그 동계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는데 일회용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했고, 그리고 컵 반납을 용이하게 했고, 컵 반납 시 1유로를 되돌려주는 강력한 유인책을 썼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더 투입되고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해서 기후위기를 대비한 감축과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